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레드햇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금일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로키 리눅스에 대해서 좀 비교하고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는 일단 로키 리눅스가 어떤 기업인지 그런 개요하고, 그다음에 로키 리눅스하고 렐에서 이제 센토스 OS가 종료가 되는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렐하고 로키 리눅스에 대해서 비교가 될 텐데, 아마도 렐에 대한 파생 무료 리눅스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로키 리눅스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키 리눅스는 로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기업에서 2021년 설립된 기업이고, 2021년 6월부터 로키 리눅스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센토 OS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레드햇이 공개한 게시된 소스를 가지고 센토스 리눅스에서 로키 리눅스를 컴파일하고 빌드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다른 뭐 무료 OS하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버그간 호환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이고, 또 이들의 기업이 한 20명 이상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고, 또 유료 기술 지원을 CIQ라는 별도의 회사에서 그런 조직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 리눅스가 왔던 걸 보면 레드햇에서 실제로 이제 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고객에게 이제 패치나 릴리즈 버전을 바이너리로 제공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소스를 기존에 이제 센토스 깃에다가 저희가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 게시된 소스를 가지고 실제로 로키 리눅스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되고 컴파일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바이너리 자체로 이제 배포물로 제공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하고 굉장히 다른 빌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뭐 C 컴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아실 거고, 그래서 저희하고 같다라는 얘기는 좀 맞지 않는 얘기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리눅스 로키 리눅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공한 서명되지 않은 소스를 가지고 실제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명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저희의 모든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소스 코드가 다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 코드가 추가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러니까 레드햇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빌드 및 컴파일이 됐기 때문에 저희하고 에코시스템을 테스트했던 인증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인증이 계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로키 리눅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풀소프트 메인터넌스 서포트까지 기본 10년에서 ELS 서포트를 추가하면 3년에서 최대 4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로키 리눅스는 저희가 이제 메인터넌스 서포트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패치나 이런 릴리즈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이제 보안, 그 다음에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제공자에 대한 인증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적용은 되지만, 그것이 로키 리눅스나 그 외에 렐에 파생돼서 배포되는 무료 리눅스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계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렐하고 로키에서 센토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현재 고객들이 센토스 7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MSR 쪽에서는 뭐 대부분의 고객들이 7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키 같은 경우는 뭐 2021년 6월부터 이제 배포를 하기 시작해서 8버전을 배포하게 됐고, 사실 센토스에서 로키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7이 아닌
8점대하고 9점대로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CentOS 7에서 같은 버전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그동안 뭐 더 문제가 없었던 버전이기 때문에 가기를 원하지만 실제 로키 리눅스로는 같은 7으로 갈 수가 없고 컨버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재설치를 해서 8이나 9 버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로키 리눅스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이제 로키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제 매트릭스인데, 센토스 스트림이나 센토스, 뭐 알마 리눅스, 렐, 오라클 리눅스들을 다 8에서 8버전만, 9버전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렐 같은 경우는 센토스 7에서 렐 7으로 인플레이스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 동일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7에서 뭐 메이저 버전, 상위 버전으로도 인플레이스 마이그레이션이 지원이 되지만, 만약에 지원이 돼서 서드파티 솔루션이나 이런 어떤 분석에 의해서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재설치를 필요하게 되지만, 마이너 버전뿐만 아니라 메이저 버전까지도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또한 같은 7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에서 이제 컨버전 프로세스를 보면은, 일단은 CentOS를 쓰는 버전의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점검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통해서 이제 컨버트 투 렐이라는 저희가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통해서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좀 간소화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CentOS 라스티스 버전이라고 하면은 환경 점검 후에 마이그레이션 툴을 통해서 렐 7으로 가겠지만, 그 외에 이제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테스트나 이런 것들, 환경 점검 이런 것들이 중간에 필요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물론 백업을 충분히 다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마이그레이션 전후에 대한 위험 분석이나 평가를 진행해야 되고, 서드파티 솔루션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벤더와의 협업도 필요합니다. 또한 뭐 항상 이슈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장에 이런 전문화된 인력이 들어가서 현장 컨설턴트가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숙련된 컨설턴트가 필요할 수 있고, 또한 레퍼지토리 구성이나 마이그레이션 전후 검사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앤서블을 통한 자동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또 저희 내부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 컨버트 투 렐이라는 걸 최근에 1.3 버전이 릴리즈 됐고 곧 1.4 버전이 릴리즈 될 것인데, 계속해서 좀 특수한 변환 사용 사례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마이그레이션 툴을 좀 같은 커뮤니티와 같이 협력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렐하고 로키 비교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키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다기보다도 렐에서 파생된 무료 개발판 리눅스하고 굉장히 다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렐은 실제로 에코시스템이 이제 수천 개의 하드웨어, 뭐 수천 개의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몇백 개에 대한 클라우드 공급업체에 대해서 사용할수록 인증이 되어 있고, 또한 통합 관리, 분석 도구, 그 외에 이제 레드에서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 앤서블 같은 그런 관리 도구를 통해서 관리 간소화하고 자동화를 좀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텀 서포트를 통해서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다른 리눅스하고 다르게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굉장히 많은 표준 보안 인증을 받고 있고, 또한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한 라이브 커널 패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발자 친화적인 리눅스로서 실제로 이제 개발자 툴, 비용 효율적인 개발자 프로그램, 서브스크립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키 리눅스를 포함해서 실제로 이제 CentOS를 대체하는 무료 배포한 리눅스들은 이러한 이점들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약 5,200개 이상의 하드웨어 플랫폼에 인증이 되어 있고 또한 4,9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개 이상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대해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레드햇은 실제로 이제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이런 파트너하고 협력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제 필요한 가용성, 성능, 뭐 보안 이런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멀티벤더 기술 및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의존하고 뭐 또 선호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뭐 셉 데이터베이스, 뭐 사스 분석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리눅스용 SQL 서버. 그 외에 이제 수백 개의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 ISP에서 제공하는 약간 4,9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 사용되도록 인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를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통합 관리, 그러니까 레드햇 인사이트, 이미지 빌더 툴, 그다음에 라이브 커널 패치, 그다음에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는 통합 관리 및 자동화 도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 간소화 및 그다음에 일관된 배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에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글로벌에서 진행한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뭐 신뢰할 수 있는 IDC 기관에서 진행했던 내용으로 레드햇 인사이트를 통해서 약 96%의 운영소상의 운영상의 위험을 빨리 탐지를 했다. 그리고 89%가 구성에 대한 탐지를 더 빠르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패치 상태를 80% 이상이 패치 상태를 빠르게 추적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 리눅스 대비 센토스 리눅스 대비 IT 인프라 팀의 효율성이 약 32% 증가했다라는 사용자 서베이 결과입니다. 네. 뒤에 가서 다시 원영님이 업데이트한 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를 운영하면서 모든 과상 환경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빌더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굉장히 여러 대상에 대한 배포할 수 있는 소스 아이템을 빠르고 간단하게 이미지를 만들고 빌드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 이미지 빌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표준 시스템의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서 오픈 스택, 그다음에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VMware를 통한 여러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또 인프라에서 워크로드를 좀 더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빌더 툴을 통해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 인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 소프트웨어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아마 안정적인 운영 버전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 환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정적인 버전으로 쭉 유지하려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아닌 로키 리눅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 릴리즈 다음에 익스텐디드 서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릴리즈가 업데이트가 되면 필수적으로 어떤 보안 패치나 버그 패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마이너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레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마이너 버전에 대한 최대 2년까지 익스텐디드 업데이트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패치나 보안 패치, 버그 패치를 2년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메이저 버전에 대한 릴리즈 지원 모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메이저 버전에 대한 장기적인 이제 플랜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롱텀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레드햇의 경우는 메이저 버전에 대해서 풀 서포트 5년,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서포트 5년, 그래서 기본 10년을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익스텐디드 라이프 사이클 서포트라고 하는 ELS 서포트 애드온을 하게 되면 3년에서 최대 4년까지 버그 픽스나 시크릿 패치를 통한 기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뭐 뒤에 뭐 그런 표가 나오긴 하겠지만, 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키 리눅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메인터넌스 서포트가 끝나는 10년이면은 관리 지원이 종료가 되면 실제로 이제 저희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패치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3년에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버그 픽스나 시크릿 패치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적인 운영에 대한 플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플랜 및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렐하고 로키리눅스 이제 지원 로드맵 비교인데요. 그 렐 리눅스 8, 9 같은 경우는 저희 렐 8, 9와 똑같은 메인터넌스 서포트가 끝나는 2029년 5월 31일. 렐 라인 같은 경우는 2032년 5월 31일. 그 로키는 그렇게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반면에 저희는 렐 7은 최근 이제 변화된 내용인데 2026년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약 4년간 ELS 서포트를 지원을 하고, 렐 8과 렐 9는 약 3년간의 확장 지원을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심각도 버그나 매우 중요한 패치 같은 경우는 레드햇 고객 같은 경우는 1일 내에 해당 패치를 제공받습니다. 제공받는 반면에 이 패치가 제공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센토스 스트림즈겠죠. 센토스 스트림에 이제 그 패치에 업스트림 프로젝트에 올려서 이거에 대한 승인이나 품질 보증을 받은 다음에 에라타 릴리즈에 통합을 하게 되고, 에라타 릴리즈에 통합되고 소스가 공개되는 그 시간이 최대 6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패치에 대해서 로키 리눅스를 포함한 다른 무료판 배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최대 6주의 패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7.7 이상부터는 실제로 이제 CVE, 중요한 CVE에 대한 라이브 커널 패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렐 서브스크립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라이브 커널 패치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 및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렐은 뭐 개발자 중심 설계를 갖춘 친화적인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렐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는 개발에서 이제 프로덕션까지 좀 빠르고 간단하게 이제 그 경로를 제공하는 핵심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오픈소스 개발 도구에 대한 뭐 접근, 그다음에 뭐그 널리 사용되는 이제 광범위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미 그 에코시스템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뭐 개발 환경도 바뀌게 되고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레드햇은 그 레드햇 개발자 서브스크립션을 포함해서 그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산에 맞는 그 서브스크립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위는 일반적으로 운영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스탠다드 서브스크립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학계 및 뭐 연구기관 이런 아카데믹한 그런 서브스크립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또는 생산하는 또 그런 비영리 조직에 또 대한 서브스크립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 개발자 서브스크립션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레드햇 디벨로퍼 서브스크립션 포 팀즈라는 첫 번째 것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용하는데 일 개인이 아닌 한 조직에서 조직 단위로 내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개발자들이 동일한 플랫폼에서 구축, 테스트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되는 서브스크립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전체의 팀이 뭐 동일한 플랫폼에서 빌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발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전환 간의 그런 긴밀한 결합이 뭔가 큰 문제 없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레드햇 디벨로퍼 서브스크립션 포 인디비주얼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저기 적혀 있는 거죠. 홈랩이 있거나 개인이 예를 들어서 16개 이하의 시스템을 프로덕션 환경으로 운영하더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덕션 환경인데 워크로드가 작은 16개 이하의 어떤 소규모 운영 환경을 갖춘 뭐 개발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인디비주얼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소규모의 운영 환경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된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레드햇은 CC 인증 EAL4 이상을 받은, 그리고 국내 GS 인증, 그 다음에 뭐 PIPS 140-2, 140-3, 뭐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보안을 인증받은 그 OS이고요. 그 외에 로키 리눅스는 FIF PIPS 140-3을 지금 그 인증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받은 건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고, 우분투는 EAL2 등급, 그다음에 CentOS는 또한 CC 인증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로키 리눅스가 저희하고 소스가 같다, 굉장히 버그 100% 호환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다른 점은 저희는 그 PIPS 240-3이라는 인증을 이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키 리눅스는 지금 FIF PIPS 140-3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드햇은 실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좀 더 간소하고 간편하기 위해서 컨버트 넬이라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토스 리눅스에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시스템으로 이제 최대한 직접 간단하고 빠르게 변환할 수 있는데, 컴포트 투 렐이라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리소스가 많이 되는 재배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또 변환 중에 생기는 운영체제의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구성, 기본 설정들을 유지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그 변환에 대한 관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없는 개발자 서브스크립션들이나 통한 이제 조직 개발, 그다음에 소규모 프로덕션 운영, 환경 운영,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롱텀 서포트로 인한 장기적인 계획, 테스트를 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좀 더 보다 쉽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약은 제가 이제 지금 렐, 로키 리눅스, 우분투 해가지고 회사 정보, 그다음에 제품 개발과 로드맵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차트로 조금 정리를 한 거고요. 라이프 사이클이나 그다음에 구성 관리, 보안, 그다음에 에코시스템, 그다음에 기술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표로 요약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아까 원영님이 올려주셨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